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 목동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연세대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석사과정 마치고 현재는 미래탐구 목동에서 고1, 고2 내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고등학교 국어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3이 들어가는 시기라서 뭐 고3도 중요하고 이제 중3 이제 예비 고1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조금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 수업의 핵심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원리라는 점입니다. 원리. 일단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문학에 또는 비문학에 원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원리를 바탕으로 지금 1월달, 2월달 기간 내에 체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3월달부터 시작되는 내신에서는 그렇게 체화한 것들을 조금 더 단련하는 암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나아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먼저 자진 고백을 좀 드리면 제가 그래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올라온 지 꽤 됐는데 국어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표준어 구사가 안 됩니다. 네, 이게 애들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되려 저는 좀 강조하고자 할 때 자는 애들 깨울 때 그럴 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직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은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고칠 생각도 없고 고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먼저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고등국어는 중등이랑 당연히 다릅니다. 이건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내신국어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로 바뀐다라고 해도 시험 시간은 50분에 문제가 좀 적으면 27, 8문제에서 많으면 35, 6문제까지도 이제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객관식으로 많이 내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서답형도 포함돼 가지고 특히 서답형도 좀 비중이 작은 게 아니라 25점 내지 한 35점까지 가는 서답형도 있어서 이렇게 일단 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과목은 아직 교과서를 안 받았지만 교과서마다 거의 비슷해요. 공통국어 1, 2가 돼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단원별로 조금씩 배치는 다르지만 화작이랑 또는 문법, 문학 독서가 나와 있는데 매체까지 해가지고 일단 고1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요 문법이랑 문학입니다. 두 가지. 요거 잘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고 특히나 문학 문법 그 이외에 화작이나 매체 같은 것들 그리고 짜잘하게 독서 같은 지문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 수준이라서 그때 가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요 두 가지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일단 문학과 문법 위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단수 남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중학교 문학작품 시험이랑 좀 다르게 고등학교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적게 나온다면 한 시험당 한 4지문, 5지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적은 게 아니라 소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교과서에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한 6, 7페이지. 특히 현대소설 본범 같은 경우는 10페이지 정도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 5지문 정도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시문학이 들어가면 한 시험당 봐야 될 게 외우 지문까지 있다면 한 10작품 그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학교 때처럼 단순히 내용상의 특징은 무엇이다, 표현상의 특징, 수사법은 무엇이다 그렇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해 오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는 이유가 100점 아니면은 당연히 1등급이 목표여야 하는데 근데 1등급 좌우하는 것도 사실은 한 문제 갖고요. 제 생각에는 100점 된다 아니다도 결국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를 좌우하는 게 바로 외부 지문이거든요. 아무리 학교에서 외부 지문 비중이 낮은 학교다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가나 다라 마 지문이 있다면 마 지문 하나 정도에는 외부 지문이 나오던가 아니면 가부터 다까지는 교과서 내용인데 보기에서 이제 외부 지문을 낸다던가 그런 게 이제 배점이 3.8점 또는 4.1점 정도로 높은 거거든요. 그거 맞추면 이제 1등급 가거나 100점을 가는 건데 그렇기에 외부 지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단수 남기가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리에 따라서 작품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과 수능, 아직 수능은 먼 미래지만 어쨌든 3월부터 해서 모의고사는 볼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고 적용하는 이제 개념이나 독해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인데, 이제 간혹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내신이랑 수능은 따로다, 모의고사 따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좀 원리를 토대로 스스로 한번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고 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 5, 6월 달에 해가지고 이제 중간 기말 이렇게 좀 빡세게 집중해가지고 봐야 할 작품들 위주로 돌리고, 그러다 보면 물론 운이 좋으면 운에 맡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운이 좋으면 모의고사에서 봤던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봤던 시인 또는 익숙한 작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련해 놓는 게 모의고사 대비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일단 분명하게 좀 목표 설정을 해야 될 게, 저희가 시간이 무한정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1, 2월 달에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언어라는 과목 특성상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뭐 공통 수학 몇 가지 끝냈어요, 뭐 대수 끝냈어요, 이게 가능한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고2 국어 끝냈습니다, 고3 국어 끝냈습니다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고3 지문 같은 경우에도 좀 쉬운 지문도 있는 거고, 고1 지문들도 꽤나 좀 꼬아서 내는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언어라는 과목의 좀 특징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1월달, 2월달에는 길게 보자가 아니라 당장에 이제 뭐 다른 쌤들도 강조하시겠지만 고1 내신, 이제 고1 1학기 중간 또는 멀게 약간 기말고사까지 거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문학이랑 뒤에 이제 비문학,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애들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중간고사 때 지가 공부 안 해놓고 망했더니 저는 정시파이 때문에 그때부터 막 그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럴 게 아니라 일단 1학기 중간고사를 좀 치고 가면 그게 탄력을 받더라고. 애들도 물론 살짝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뭐 회복 탄력성을 해가지고 지가 하던 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더라고, 하던 애들은.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월달, 2월달에 초점을 맞출 건 1학기 중간 기말고사 정도까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둘 거고요. 자, 일단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중학생 때 그냥 뭐 A등급, B등급 뭐 난 잘하구나 이렇게 그냥 온 학생들, 그리고 이제 원리를 토대로 좀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거나,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까지도 한번 뭐 평가원이든 아니면 요 주변 지역 학교 기출문제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심화학습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좀 같이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의 원리가 있을까? 사실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갈래입니다. 장르입니다. 이 문학이. 뭐 시인이 또는 작가가, 소설가가 전부 다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개인이 주관이 반영이 돼요.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김수월 선생님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을 분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주관적인 이 공감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감이거든요. 이제 어머님들이 중학교 시험지나 아니면 고등학교 시험지 보시더라도 문제에서 다음 중 해당 작품을 읽고 느낀 것은, 이런 문제 절대 없습니다. 수행평가에나 가능하죠. 느낀 거는 주관적 공감이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공감은 예를 들어 가와 달리 나는 뭐 수미상관에 사용한다, 이런 수사법을 묻거나, 또는 가의 내용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즉 누구나 끄덕일 법한 그런 공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배점 높은 걸로 다음 중 보기를 토대로 작품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을 줍니다. 해석해야 될 틀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는 틀, 즉 원리인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첫 번째 원리 한번 보시면 모든 문학 작품의 출발은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뒤에 요게 이제 제가 요번 이제 시험 범위에서 나온 건데,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 진달래꽃이 사실은 꽃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임이랑 헤어졌거든요. 임과의 이별이라는 불만족이 없었다면 굳이 시를 쓸까요? 안 쓰죠. 요게 이제 제망매가라고 저 옛날에 신라시대 쓴 건데, 요것도 누이가 죽지 않았다면 과연 요런 걸 기록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출발은 불만족이에요. 뭐 임과의 이별, 뭐 고향 상실, 해체, 뭐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 이런 걸 애들한테 말하면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반박을 하죠. 그 당연한 걸 왜 안 하니? 이게 낯선 지문이 나오면 외부 지문이 중요한데,
잠깐 당황하되 일단 그 작업부터 해보라고 해요. 뭐가 불만족일까를 찾아보라고 해요. 그게 실마리가 돼가지고 조금씩 해석이 되는 건데 소설이든 시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수필도 마찬가지고 요건 교과 작품이든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 수능에 나온 작품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 시문학의 원리입니다. 예. 5가지인데 뭐 N, O, R, S, 뭐 H를 해가지고 N은 뭐 나레이터, 시적, 화자. 근데 내신에서는 화자가 표면상에 드러나 있냐 안 드러나 있냐 이런 거 묻습니다. 나, 내, 우리 같은 게 나오느냐. O는 이제 오브젝트라 해가지고 진달래꽃으로 보자면은 내가 이별한 임 되겠죠.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 S 먼저 보시면 시츄에이션인데 근데 원리 1번과 연결이 돼요. 결국 마이너스 시츄에이션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래서 R은 리액션이 해가지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 반응. 여기까지 자기 혼자 분석할 수 있으면 와, 너 내용 분석 잘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어떤 학교든 항상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 지문 바로 다음에 다음 중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안 한 것은 즉 개념어 수사법을 물어봅니다. 요게 이제 H가 how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시를 맛있게 썼는가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념어들의 수사법들은 한 50가지 정도만 쭉 보면은 내신이든 모의고사에서든 충분히 좀 커버 가능한데 근데 단순히 요 표현법을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낯선 작품이 나올 때 요렇게 쓰인다면 이런 표현법이겠구나라는 걸 좀 익혀야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다시피 어떤 작품이든 저는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앵간히 저랑 한 2-3번 정도 시험 친 애들은 자기 스스로 선생님 요거 불만족 요겠네요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학생들도 많아요. 네. 요게 이제 제 뭐 수업 필기본이고 나중에 나눠주는 자료들인데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소설의 원리입니다. 보시면 뭐 사건형 갈등이냐 뭐 심리형 갈등이냐인데 사실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소설은 흔히 갈등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네. 갈등이 없으면 서사 전개가 안 되고 스토리라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형 갈등은 즉 착한 놈이랑 쉽게 말해서 나쁜 놈, 반동인물 간의 어떤 외적 갈등이냐 심리형 갈등은 즉 주동인물 주인공 안에서의 어떤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 사이에서의 갈등하는 거. 요 툴만 잡으면은 물론 이제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읽어야 할 때 그 이외에 좀 핵심적인 스킬들도 있긴 한데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가는 것과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뭐 인물 나왔다, 요게 갈등이다라고 하는 거랑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갭이 커질 겁니다. 분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리는 결국 1번부터 3번 전부 다인데 이 원리 1, 2, 3이 결국은 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 물리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김소월한테 임과의 이별이라는 작용이 오지 않았다면 굳이 반작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작용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서 반응으로 나온 게 뭐 R이고 표현상의 특징이고 강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토대로 제가 수업 시간도 그렇고 이제 과제 내줄 때도 이제 네 스스로 좀 분석해봐라 또는 분석해온 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는데 지금 1, 2월 달에는 당장 이거를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있으며 고전부터 현대까지 소설에서 뭐 고전에서 현대소설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는구나를 좀 익히고 습관을 기르는 좀 시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법 공부. 예. 중학교 때도 뭐 짜잘하게 하긴 했는데 일단 공통국어 1에서는 요까지 나와요. 음운변동이랑 문법 요소까지. 문법 요소는 뭐 높임 표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또는 뭐 과거, 뭐 현재, 미래 그런 시제 또는 피동, 사동 그런 것들. 이제 공통국어 2는 중세국어와 한글 맞춤법인데 되려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맞춤법입니다.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난생 처음 보는 맞춤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중세국어랑 맞춤법은 이번에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지금 해봤자 제대로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건 여름방학 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하는 건 오히려 요거를 조금 더 몇 회독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건 당장 음운변동 문법 요소가 아니라 요거부터 해야 돼요. 품사 형태론부터. 왜냐하면 이 품사 형태론이 돼야 베이스가 돼야지만이 음운변동이나 문법 요소에서 말하는 개념어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뭐 어간, 어미라든가
어근 접사라든가 합성어, 파생어라든가 그런 것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품사와 문장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놔야지만이 요 중세국어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중세 빼고 요 4가지 정도 위주로 해서 계속 돌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모의고사까지라는 게 28학년도부터 선택 과목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생들한테 그런 선택권을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문법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필수 선행이 됐는데 독서를 제대로 할 때, 비문학 제대로 글을 읽을 때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는 문장, 암긴 문장 해가지고 요즘은 비문학 지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 요 개념을, 이 리모컨 개념을 설명한다고 할 때 리모컨은 무엇이다 라고 말 안 하고 무엇인 리모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문법에 있는 거예요. 문장, 아는 문장, 암긴 문장 하는 거, 뭐 관형절 하면서. 즉 문법이 제대로 돼야 시문학도 당연히 해석을 하고 당연히 이 비문학 독서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문법이라서 일단은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요 4가지를 한 번씩 이제 시험을 전부 다 봅니다. 1학기 중간기말, 1학기 뭐 중간기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 문법 개념은 일단 단계별로 진행을 할 텐데 당연히 무의미한 암기가 아니라 일단 문법에서 중요한 게 암기다 하지만 학교에서 쌤들이 어떻게 말을 바꿔가지고 단순한 개념어를 알려주는지도 좀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념 책에서는 형식 형태소라고 나오는데 학교 쌤들은 뭐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라고 한다면 그게 똑같은 걸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쌤들이 좀 잘 쉽게 함정 카드를 이제 파놓는지 그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시험에 나온 방식대로 정리하면서 이제 목동 지역의 학교 기출이라던가 아니면 가장 깔끔한 문제가 평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주간 테스트 아니면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진행은 당연히 일단은 원리를 토대로 볼 것이고 문제풀이도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심화 뭐 실전 적용까지도 그렇게 좀 대비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내신을 반영하는데 물론 이제 출판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요 근방에서 그래도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하고 근데 요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 작품을 했다면 곁다리로 2-3개 정도는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김소를 봤으면 이 김소월이 쓴 다른 시, 유사한 뭐 주제를 가진 거 또는 유사한 시대 배경을 가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좀 연계 작품까지도 물론 요 연계 작품이 시험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나오면 감사한 것이고 안 나오더라도 외부 지문 연습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한 2회 정도 볼 텐데 요게 하프 미니 모의고사라 해서 뭐 80분, 45문제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한 절반 정도 한 30분 정도까지 해서 뭐 OMR 마킹까지 지금까지 배운 문법이나 문학 내용들 뭐 총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풀이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일단 주차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품사 형태론부터 해가지고 문법은 문법 요소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나누는 이유가 굳이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중세국어만 맞춤법까지 하자가 아니라 하나 할 때 제대로 하나라도 하면서 좀 이제 문제 좀 같이 풀면은 요게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 학생들이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부터 해가지고 고전 소설까지 하면서 이제 하프 모의고사라는 게 평가원 기출 반영해가지고 문제풀이 즉 여기서 전부 다 한 거 현대시부터 해가지고 뭐 수필까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일단 수업 구성은 뭐 첫째 주야 그렇다 쳐도 두 번째부터는 그 전주에 했던 복습 테스트 물론 통과 못하면 당연히 제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문학, 문법 따로 해가지고 진도 나가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과제가 따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미통과 뭐 개별 클리닉 진행을 하면 좀 부를 겁니다. 애들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뭐 클리닉 같은 거나 챙겨야겠죠. 일단 강좌는 토요일 날 1월 3일 2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뭐 수업 외 시간에 충분히 언제든지 뭐 질의응답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 이건 학생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요. 공부하며 쌓은 지식은 당연히 희미해집니다. 저도 안 보면은 희미해져요. 문법 개념 약간씩. 근데 자세만큼은 이제 몸에 새겨진다는 게 자세가 다른 게 아니라 습관이지 않습니까? 습관. 익힐 습, 익숙할 관자 해가지고. 근데 3월 달부터 해도 아닌 말로 늦진 않지만 그때는 이런 자세도 같이 하면서 또 암기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전에 조금이라도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습관을 기르는 원리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좀 키우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좀 유의미한 방학을 좀 보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